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또 목요일 오후 5시 30분이 됐습니다. 장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배워볼 이 시간 여러분 집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는요, 이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백신을 맞으셨다고요? 예, 맞았습니다. 어제 6시에 맞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요즘 또 백신 맞고 계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장외 네, 주식도 그렇습니다. 솔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 올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크래프톤이 상장 절차에 돌입했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개는 가장 큰 대우주입니다. 아마 7월 달에 수요 예측을 거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 주 가장 핫한 소식들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크래프톤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그렇죠. 소장님. 드디어 크래프톤이 상장 절차에 돌입했고 7월 네. 14일, 15일 일발 청약이 시작합니다. 예. 아마 6월 28일과 7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은 이틀에 그친데 이 크래프톤은 여러 가지가 처음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측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공모가 밴드가 장외 주식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모가는 할인율이 적용돼서 가는데 비교적 저렴했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단 밴드가가 55만 7천 원입니다. 네. 그 당시에 통과됐을 때 장외가가 5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네. 않고 상단 밴드가가 55만 7천 원에 결정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여러 가지를 처음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누니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역대 오.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최고 등급이요? 최고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중에서 최등 AAA, AA를 받았습니다. 보통 AA에 BBB만 받아도 통과되는데 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우수하다. 인정받았다. 이런 회사들은 하반기에 상장되겠죠. 네.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두나무의 통일주권이 발행 일정이 좀 연기됐습니다. 실은 6월 14일 날 나오기로 돼 있는데 네. 2주간 연기가 됐고 2주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이 두나무는 가상화폐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래프톤의 빈자리를 이 두나무가 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스가 공모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7월로. 이유는 공모가가 너무 높다. 공모가를 재조정 받아서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SD 바이오센스는 시젠보다도 높은 진단키트 매출액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네.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받을까 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한 주간 굉장히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많으면서 이제 또 공모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흥행을 할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시세 움직임도 저희가 포착을 해볼게요. 자, 먼저 현대 엔지니어링부터 볼까요? 네, 현대 ENG 먼저 보겠습니다. 연속 계속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이유는 네. 앞서 말한 대로 주간사 선정이 계속 더디지고 있습니다. 과연 상장을 하는 것인가? 네. 상장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공모가 결정 문제라든가 주간사 대표 주간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주식이 야금야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LG CN에서 오랜만에 8만 5천 원 정도 올랐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장 여부가 결정 여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심사를 통과했죠. 오늘 9만 5천 원에 행보를 했고요. 크래프톤이 공모가가 결정되고 공모가 밴드가가 나오면서 도리어 5만 원 가까이 밀렸습니다. 싸졌네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예.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만큼 공모가 밴드가 높게 산정됐다. 과연 이럴 때 개인들은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아니, 상단에 간다면 보통 우리가 공모주 최저 비율이 10주입니다. 균등 배분도 가는 사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 꽤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모가 밴드가 결정되면서 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니치 7만 5,500원 가고 있고요. 도나무 40만 원 변동 없고 바디프렌드가 15,700원 지속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서 큐라티스를 보면 14,800원 조금씩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에이프레드도 연속 올라가고 있고 비바 리퍼블릭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유는 토스가 은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인터넷 은행 3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가 출발하면서 토스뱅크의 최대 주된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이 연속해서 8만 원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야놀자도 오랜만에 올랐네. 야놀자가 우리가 비전 펀드의 투자 수익이 던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10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한국코로스는 연속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코로스의 러시아 백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코로스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지만 주식이 과도하게 올라간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프로스 변동없이 37,000원으로 네. 한 주간의 시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등락의 폭이 그래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다시 또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시장의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 주간의 시향 정리인데 크래프톤을 빼놓고 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크래프톤이 공모가 밴드가 결정돼서 놀랬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수요 예측이 2주간에 한다는 것도 놀랬습니다. 또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체 공모 주말량의 100% 중에서 70%는 신주로 발행되고 나머지 30%가 구주인데 이 구주의 행방이 오늘 나왔죠. 네? 임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명국 의장이 설립한 사모펀드 전체 팔고요. 네? 김창완 대표를 비롯한 등기 이사들의 주식이 3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래프톤을 뒤로 하고 네. 현대 오일뱅크가 내년에 재상장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수까지 했는데 세 번째 다시 조절한다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상장을 시도한 게 벌써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죠. 엄청나네요. 네. 이 의지 하나는 저희가 인정해 줘야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대 오일뱅크 시장에서 3수생에 도전하는데 네.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요. 시세도 봤고 시황도 봤고 여러 가지 이슈도 봤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공모주 시장 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Q&A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채팅방에 함께 질문 올려주셔도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실 수 있어요.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셔서 우리 소장님의 명확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크래프톤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공모주 시장에서 왜 우리가 공모주 하면은 그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계좌가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경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이 한국인 개인들도 외국계 증권사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띠로리. 정확히 없습니다. 예. 국내 개인들은 국내 증권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애국계 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크래프톤 예를 들면 네. 총 6개사입니다. 오. 국내가 3개사, 해외가 3개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가 대표주거나 미래에셋대우라든가 공동주관사, NHN 투자증권, 삼성증권 이 세 곳에서만 할 수가 있고 제2포무군을 비롯한 여타 두 군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해외, JP모건과 같은 곳에서도 공모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요즘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 소장님께 들어오는 가장 핫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래프톤이 상장되는데 공모주 중복 투자 가능하냐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서요, 중복 청약 막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이 가능할까요? 크래프톤이 마지막 막차를 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6월 20일 날 네. 보통 주식이 상거래니까 6월 18일까지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 투자 가능합니다. 6월 16일 날 네. 크래프톤은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막차를 크래프톤이 탔습니다. 실은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동시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보다 크래프톤이 일주일 먼저 네. 승인이 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중복 투자까지 가능한 증권 신고서를 6월 16일 날 제출하면서 마지막
중국 투자의 전철을 탔습니다. 크래프톤이 이렇게까지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래프톤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심사가 통과되고 증권거래를 제출하고 수혜측을 통해서 공가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일반 청약을 마치고 상장을 가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어쨌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외국계 계절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네,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장외 주식의 형들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사실 상승 시기를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뭐 금리가 어떻게 했다, 경기가 어떻다 등등등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은데 장외 주식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요소였잖아요. 네, 그럼 그 그렇습니다. 시기를 점칠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의 최대 상승 시기는 언제인가 제일 궁금합니다. 장외 주식의 생명은 바로 상장입니다. 네. 상장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식이 상승합니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관사를 선정해야겠죠. 네. 개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개인 회사들이 주관사를 선정했을 때 1차적인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식을 상장하겠습니다 하고 거래심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주식은 2차 상승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통과될 때 가장 높은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1단계에서 3단계에 보시면 상장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마다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은 상장을 하지 않는 주식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할 주식을 투자하고 주관사가 선정되고 심사가 청구되고 승인 나는 이 공간, 이 3단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상승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주식을 선택할 때는 이 회사가 과연 주관사를 선정했는가, 상장의 의지가 강한가 이걸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소장님, 그러면 이제 주관사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실은 비상장에서 공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부의 비대칭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뉴스를 보시면 주관사 선정 뉴스는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승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3단계 상승 전에 주식을 편입하는 게 가장 높은 이익을 본다. 이 뜻은 최소한 장외 주식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네. 때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모주 주식을 장에서 구입하고 이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 최소한 2년, 3년 전에 주식을 편입해서 승리하는 시장이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외 주식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 저축 상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딱 하나만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그 신고서 제출하고 심사 승인까지 통과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우리가 45일 정도 예상을 합니다. 45일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 2개월 정도 잡습니다. 청구하고 나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45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걸 지나서 어떤 경우는 3개월 지나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45일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특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외 주식은 언제 상승할까? 그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관사 선정했는지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신고서가 승인이 되어서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는 그 1, 2, 3박자가 다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한 큰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해 가시길 바랄게요. 이 밖에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 채팅방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정리하고요. 아주 특별한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잠했던 IPO 시장에 아주 큰 히어로가 나타난 걸까요? 크래프톤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게임 빅3를 없애고 제치고 바로 당장 몸집 35조인가요? 30조까지. 예, 시총 1위를 예약한 크래프톤인데 사실 이게 뭐 고평가다 등등 이야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 낱낱이 좀 해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크래프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럼요. 메가 히트 게임입니다. 배그. 분명한 것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잡았습니다. 맞아요. FC 게임에서 넘버1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 못지않게 정말 성공한 게임 회사입니다. 이 성공한 게임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임 회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N1K라고. 3N1K요? 넥슨, NC, 넷마블, 1K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네 개사를 모두 제치고 최고 시가총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로 게임에 앞서 말한다 메가 히트 게임이고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게임은 새로운 역사와 역사를 쓰고 있고 7개의 기네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최단기간 가장 높은 이용자를 기록했고 가장 단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게임이 바로 이 크래프톤입니다. 네.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로 미래성도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 크래프톤이 가장 큰 단점은 단일 게임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넷마블은 다양한 게임들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래프톤은 오직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로 거의 93% 가까이 매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공모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모일정 보시면 희망 공모 가격이 45만 8천에서 50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때 발표할 때 장외가가 55만 7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가격에 결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 주시가 1,000만 주입니다. 생각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40여 원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입니다. 공모 규모를 보시면 하단에서 4조 6천억에서 상단 5조 6천억. 공모 규모 자체도 그 옛날 삼성생명이 한 4조 8천억이었습니다. 공모 규모도 가장 큰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일이 6월 28일에서 7월 9일 2주간에 한다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23년간 네. 장애 주식을 하면서 예. 이런 2주간의 수요 예측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SKIT도 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요 예측일이 2주간에 잡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만큼 자세하게 이 회사를 들어가서 살펴보라 뜻인 것 같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을 보시면 약 25조에 30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3N1K랑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이 주관사는 앞서 말한 대로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증권, NHN투자증권, 나머지 여타 JP모르gan 예, 두 군데. 외국계.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개인들은 중복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 증권사 3개 계좌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네. 청약일을 보면 7월 14일, 15일 약 이틀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앞서 말했습니다. 상장 애들이 7월 22일로 잡혀 있고 희망 공모가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정말 이 회사의 가치인데 이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지적재산을 갖고 있는 디즈니랜드를 같이 비교했다. 원어무직이라든가 예, 퍼가 한 90% 정도 가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런 것이 고평가 논란의 핵심인데 네. 두 번째로 연간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1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실은 1분기 때 겨울방학도 있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에 안 나가죠. 그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예. 겨울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1분기 수익을 전체 합산해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고평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은 지속적으로 심사 통과된 이후에 크래프톤은 자금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기별 영업이익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2019년부터 쭉 올라오고 2020년 1분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분기를 보시면 2272억, 3,500억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단일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공모가가 나왔다는 것은 실은 성장速도를 계속 달리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장의 속도를 정확히 그래프가 보이겠습니다. 2020년 1Q에 3,524억, 2021년 1년 후에 1Q에 2,270억입니다. 네. 뭐 여기에는 인도 문제도 있겠지만 인도가 재개되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만 매출은 분명히 분기별로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마 2분기에 더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평가,
공모가 밴드 자체가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분기별 이익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NC소프트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네. 우리가 주 1분기 한번 영업이익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게임사가 넥슨이 올 2021년 1분기가 4,540억입니다. 그죠? 상당히 이 회사의 높네요. 시가총액이 21조입니다. 그죠? NC소프트가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8조, 넷마블이 한 11조입니다. 근데 지금 크래프톤이 나와 있는데 11조, 크래프톤이 앞서 말한 대로 보시면 NC가 4,500억 가까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크래프톤은 그의 반절도 2,200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시가총액은 크래프톤이 더 높을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1분기 NC가 더 이것이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단일 게임의 한계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되는 거 알고 있고 그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1,700만 원을 육박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매출이나 해외 매출이 93%나 차지하고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전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크래프톤 23조에서 30조, 넥슨 21에서 7조, NC 18.5조, 넷마블이 12.7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네. 우리가 공모주, 과연 이 공모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만들어내는 주식입니다. 정말 주식을 한 23년간 장외 주식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다.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복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고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입니다. 이 사전액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오, 그러나 1,700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공모가 할인 없이 예. 갔다는 거. 현재 장애가 의도로 밴드가 결정됐다는 거. 또는 디즈니라든가 워너뮤직 등 동종유효 쿠폰과 논란입니다. 이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표를 산정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군요. 앞서 말한 대로 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래프톤 상당히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또는 네. 일본군 실적 피크에서도 연안산 적응이 고평가 논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공모가 선정 후 가격이 또 하락되었고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모가가 선정됐는데 앞서 말한 주식의 상승 폭이 승인 났을 때 가장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리어 주식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상의 기대감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너무나 높은 공모가가 결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정한 시각으로 주식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께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소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장외 주식도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상장을 했다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만 그때 상장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지금 고평가 인지 등등등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소영주 소장과 함께 하시면서 그 팁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정말 잘 시청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외 주식 공략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전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투자의 전략입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뱅크는 여러 가지 고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수요 예측과 아마 공모주 청약이 있을 겁니다. 이런 두 기업의 가장 큰 대우주지만 과연 적정한 주식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소하신가요? 장외 주식 상식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왕이 되어 보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